네, 오늘은 마츠야마 시민들이 가장 점심에 애정하는 그런 메뉴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긴텐가이 상점가에 있는 코토리라고 하는 그런 우동집인데요. 메뉴는 아주 단촐합니다. 우동 750엔에 유부초밥 300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접시를 놔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계산서대로의 이제 금액을 놔두면 알아서 회수해 가시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이제 300엔짜리 유부초밥이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두 개의 한 접시가 나옵니다. 그 사이즈가 좀 돼가지고 남자 기준으로는 요거랑 우동이랑 같이 먹으면 딱 배부를 것 같은데 여자분들한테는 좀 양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시치미도 따로 있는데요. 뭐 생긴 거는 막 도깨비 그림이 있어서 매워 보이는데 뭐 그렇게 맵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 우동이 나왔어요. 약간 냄비에 이렇게 스키야키도 아니고 약간 전골도 아닌 그런 묘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 입맛에 따라서는 국물이 살짝 달짝지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뭔가 스며드는 그런 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는 뭐 앉아서 뭐 느긋하게 이렇게 식사를 한다기보다는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점심을 간단하게 이렇게 때우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 그 면이 이렇게 특별하다기보다는 평범한 면인데 그냥 이렇게 고기랑 국물이랑 같이 나오는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먹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이제 없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먹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먹고 금방 나가는 그런 가게입니다. 내부 느낌은 일반 가정집을 이렇게 개조한 그런 느낌이에요. 뭐 공간이 넓진 않는데 그래도 회전이 빨라서 금방금방 기다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는 또 다시 한번 와볼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가게는 카페입니다. 이렇게 기차 간판이 보이죠? 보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지역이 어쨌든 그 나츠미 소세키의 소설 보짱을 굉장히 관광으로 밀고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외부에도 뭐 기관차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보짱 소설에 나오는 어떤 뭐 기관차 뭐 그런 느낌이겠죠. 보짱 열차도 있으니까 가게 내부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차 객실처럼 이렇게 인테리어가 쫙 되어 있고요. 그런 기차 객실 복도 같은 데를 지나고 나면 안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나와서 자리 자체는 좀 넉넉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재가 옛날 소재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소품에서부터 굉장히 앤틱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커피나 메뉴를 준비해 주시는 이런 조리대도 굉장히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기본적으로 점심 식사 메뉴 스테이크 포함해서 그리고 차랑 커피, 디저트 메뉴 이렇게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이 컵이나 이런 스푼 같은 것도 굉장히 60년대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고 커피 크림도 이렇게 약간 인스턴트로 제공이 됩니다. 제가 사실 커피에다 뭐 이렇게 크림을 타서 먹진 않는데 뭐 일단 주니까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려고 넣어봤어요. 근데 이제 막상 섞어보니까 너무 많이 넣은 느낌이 좀 있네요. 다음에는 그냥 크림 없이 먹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설탕통도 예스런 느낌 나는 소품들을 해가지고 스푼도 저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숟갈 넣어봤습니다. 토스트도 이제 따로 주문했는데요. 두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속에는 약간 말랑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토스트를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약간 옛날 스타일의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같이 간 제 지인은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아이스로 주문을 했는데 이때는 설탕이 아니라 시럽을 따로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저을 수 있는 어떤 그 빨대 같은 것도 하나 주시고 이제 디저트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파르페를 하나 주문했어요. 근데 딸기랑 이런 그 과자 같은 것도 예쁘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딸기도 굉장히 신선했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스크림 자체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과자도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이어서 진짜 전반적으로 엄청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과자 위에 작은 파르페를 만드는 것도 재미였어요. 지금 뭐 주변을 촬영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커피 좀 마시고 주변에 쭉 한번 카페를 돌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카페라기보다는 약간 뭔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한 번쯤 방문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싶은 가게였습니다. 이번 가게는 라멘집이에요. 특이하게 갓소부시 그 육수로 하는 그런 라멘집이더라고요. 입구에는 뭔가 이제 간단한 안내문하고 메뉴 소개에 대한 사진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재밌는 게 이제 갓소부시 육수를 우리려고 저런 사이펀에다가 육수를 우리더라고요. 내부도 뭔가 라멘집이라기보다는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뭔가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메뉴는 이제 라멘이 한 3, 4종류가 있고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게 시우랑 쇼유인 것 같아요. 저는 2인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렇게 옆에 가방을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테이블 모양새도 좋았고요. 1인 다찌석도 다른 라멘집에 비해 굉장히 널찍한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면과 토핑이 이제 분리돼서 나오고요. 면이랑 육수만 깔끔하게 나오면 그 위에 토핑을 직접 얹어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습관 같은 건데 꼭 일본 라멘 집에 오면은 맥주를 안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맥주도 한 잔 딱 시켰는데 잔도 히야시가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일본 여행 가면 점심 맥주는 국룰이죠. 자, 이제 쇼유 라멘을 주문한 게 나왔는데요. 국물이 되게 맑고 확실히 다르죠. 일반 돈코츠랑은. 자, 이제 면 위에 토핑을 올려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까맣게 올려져 있는 게 일반적인 김은 아니고 약간 파래가 섞인 듯한 그런 김이었는데 식감이 되게 좋았어요. 차슈는 약간 생햄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나머지 고명은 뭐 평범한 그런 짜잘한 고명이었는데요. 국물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좋아가지고 다음날 해장에 굉장히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물이었습니다. 같이 간 지인이 주문한 건 미소 라멘이었는데요. 이거는 완전 홋카이도식인지 모르겠지만 뿌옇고 걸쭉해요, 국물이. 기본 고명으로 이제 다진 고기랑 숙주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미소라면은 사실 가스 육수의 강점을 그렇게 살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봤던 이 사이펀이 이제 육수를 빼는 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쇼유라면은 저한테 너무 딱 맞아가지고 깔끔한 게 순식간에 먹어버렸고요. 그리고 시우도 바로 궁금해졌는데 미소를 시킨 게 좀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통 라멘들이 보통 돈코츠나 이런 볼륨감 있는 라멘들이 많은데 여기는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힙한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저는 여기 꼭 한번 다시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가게도 이제 보짱이라고 하는 가게인데요. 아까는 카페였지만 여기는 밥집입니다. 도고 온천 쪽에 있고 이게 약간 골목 사이에 있어요. 되게 오래된 작은 가게인데 낮에서부터 한 저녁 때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입구에 있는 이 안내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식사 메뉴가 무조건 다 500엔입니다. 저도 지금 점심때 왔는데 이 굉장히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가게더라고요. 자, 이제 바로 오자마자 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이게 물을 통만 주시고 컵에 우리가 알아서 따라 마시는 그런 느낌이었고 가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서 운영하시는 데가지고 대부분이 셀프로 갖다 써야 되는 그런 가게입니다. 여기도 예스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소품들이 오래된 가게다 보니까 뭐 그럴 것 같고 점심 메뉴는 바리에이션이 있는 건 아니고 그날그날 달라져. 돼지고기 생강구이를 먼저 주셨는데요. 할머니가 직접 구워 주셨는데 생각보다 양이 커가지고 놀랐습니다. 이제 다른 메뉴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차분하게 기다리면 이렇게 갖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셨던 게 이제 간이 강하지 않은 그런 오뎅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치쿠아가 굵직하게 들어간 미소시루 또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상 차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밥을 물어보시거든요. 얼마나 먹을 건지 꼭 적게 달라고 하세요. 진짜 많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먹어봐야겠죠? 오뎅은 참 푹 익어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그런 식감이 좋았고요. 돼지 생강구이 같은 경우에는 소스도 잘 배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식감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밥 위에 저렇게 얹어 먹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소시루는 되게 건더기도 충실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되게 따뜻한 맛이어서 좋았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고 있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여기도 정말 예스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뭐 다른 분들이 써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이게 보이고요. 여기는 되게 노포 느낌이니까 깔끔한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식사 다음에 이렇게 페트병 하나 주시는데 이거 아이스 커피인데 각자 이렇게 알아서 따라 마시면 되고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500엔이니까 사실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느긋하게 점심 먹고 시간 보내고 친절한 할머니랑 뭐 이런 좀 간단한 얘기하면서 밥 먹는데 저는 여기는 꼭 다시 와보고 싶습니다. 다음 가게는 굉장히 주거 지역에 있는 그런 중화요리집입니다. 사실 여기를 오게 된 이유가 구글 리뷰에 굉장히 낭만 넘치는 그런 리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여기는 꼭 와봐야겠다 해서 찾아온 곳입니다. 자, 양산박 료잔파쿠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되게 가게 내부나 이런 메뉴 디자인만 봐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그 중국집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중국집스럽게 메뉴의 다양성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화소바랑 볶음밥 이렇게 세트를 주문했는데 아니 웬걸 가라게가 서비스로 그냥 나오네요. 만두랑. 아니 그것도 모르고 저 만두 이렇게 시켰거든요. 아우 다 먹는데 배불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국물 먼저 먹어봐야겠죠. 아니 축하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고요. 면도 뭐 따로 뭐 재면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판용 면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서비스로 주는 가라age 사이즈가 이렇게 큰 거 보세요. 와 놀랬습니다 저는. 볶음밥도 주문이 들어와서 호쾌하게 볶은 다음에 국자로 이렇게 탁 나오는 그 모양 그대로 해서 고실고실한 게 맛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치야마 캐릭터의 밑향이 보이네요. 아,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스티커라 그런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뭐 멀리서 찾아할 정도의 그런 맛은 아니지만 주변에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볼 만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마지막 가게는 마치야마 시민들이 저보고 꼭 가보라고 했던 그런 듀엣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그 빌딩에 아예 그 양각으로 글씨가 있는 거 아니면 간판 이거밖에 없어서 생각보다 찾기는 그렇게 쉽진 않았네요. 그래서 간판보다 이런 가게 입구의 이 모양새를 보고 이제 들어오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고요.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경양식당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게가 굉장히 길쭉한 구조로 되어 있고 예스런 그런 수품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메뉴를 봅시다. 이제 듀엣의 최대 강점은 어떤 스파게티인데요. 스파게티 외에도 뭐 그라탕이나 필레프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들 보면은 다 미트 소스 스파게티를 드시더라고요. 이제 주문을 하면 이렇게 기본 찬으로 간단한 샐러드와 그 포테토 사라다 같이 주시고 자 그리고 미트 소스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일단 소스가 상당히 꾸덕한 편이고 그리고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소스의 맛은 우리가 예상하는 미트 소스 스파게티보다는 조금 더 단 쪽이었고 면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탄 메뉴에 나오는 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내에 굉장히 가까워서 이 가격에 이 양 정도 나오니까 주변 직장인들이 진짜 많이 먹으러 오시는 곳이었고요. 저 여기는 또 다음에 한번 와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점심 메뉴 간단하게 리뷰해 봤고요.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